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학 개론,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 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은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법 제도적 개념, 두 번째, 경제적 개념, 세 번째, 물리적 개념, 네 번째, 복합 개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법 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의 개념을 살펴보면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말하는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 이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의제 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 의제 부동산은 본질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하거나 등록한 방법, 그런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이나 동산과 일체로 된 부동산의 집단을 말합니다. 이렇게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이 있고, 이 둘을 합한 개념이 광의의 부동산, 더 큰 의미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땅과 건물을 각각 따로따로 보는데, 영미법에서는 토지, 건물 함께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고 합니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라고 민법 212조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매장된 이체구의 광물은 광업권과 조강권의 객체로서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과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 그리고 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은 독립된 거는 일단 토지와 별개로 거래될 수 있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건물, 그리고 명인 방법에 의한 20개 집단, 등기가 완료가 된 20개 집단, 이거는 임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타인의 토지에 경작 재배된 농작물, 이거는 경작한 사람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은 토지와 함께 거래되고 토지의 구성 부분이며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돌담, 교량, 축대, 도로, 제방 등이 있으며,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은 일단 정착물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판잣집, 컨테이너 박스, 가식 중인 수목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개념 중 두 번째, 경제적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개념은 5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자산, 그리고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5가지 있고, 자본에서 2가지 크게 나누면 토지와 주택이 있는데, 토지는 자연 자본이며 기업가 입장에서 볼 때 자본재이고 자본 증식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주택은 소비자 자본입니다. 그리고 생산 요소를 보면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과 자본과 토지가 투입이 되는데, 생산물로 인해서 이제 수익이 발생되게 되면 수익을 분배할 때는 노동을 제공한 사람에게 임금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이자, 토지에 대한 지대, 이 지대는 제일 나중에 수익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이 있는 고정 요소가 되고, 노동과 자본은 변할 수 있는 가변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자본도 실물 자본과 화폐 자본으로 나뉘게 되는데, 실물 자본은 자본재라고 부르고
화폐 자본은 자본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비재를 보면 토지는 생산 요소 및 생산재로서의 성격을 갖지만 동시에 우리가 생활하는 것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최종 소비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는 내용 연수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용도면에서 주택이나 빌딩, 공장 등 다양하게 각종 개량물들이 들어서면 다른 용도로는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소비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상품이 있는데요. 상품은 재화나 서비스 중에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는 집에서 가정주부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가정부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리적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이라는 말은 기술적이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술적이라는 말 안에 물리적 그리고 기능적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이라고 해도 물리적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개념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되고 자연은 토지의 물리적 양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 없는 성질인 부증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연물로서의 토지는 공급하는 그 양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부증성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이론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용에 있어서도 국가적인 차원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사회성, 공공성이 특히 강조됩니다. 이때는 물리적 개념 안에 자연이라는 관점 안에서 봤을 때 공공성이 강조되는 거고 사익보다 공익이 중시되는 거죠. 근데 경제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익이 중시되니까 비교해서 알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영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을 의미하고 부동산의 재산 가치는 3차원의 공간 개념인 수평 공간, 지중 공간, 공중 공간의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지표권에서 보면 유역주의와 선용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물에 관한 권리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용수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유역주의는 특정인에게 물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고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어느 누구도 물을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비교적 물이 흔한 수변 지역에서 인정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물이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됐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용주의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고도 남은 물이 있다면은 다음에 도착한 사람이 이를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비교적 물이 귀한 건조한 지역에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치인데요. 부동산의 특성 중 절대적 위치는 부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상대적 위치는 인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샬은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그의 책 여러 곳에서 위치의 가치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위치와 함께 접근성도 중요한데요. 접근성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그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적은 걸 말하고 허드라는 이분이 지가는 경제적 지대에 바탕을 두며 지대는 위치에, 위치는 편리함에, 편리함은 가까움에 의존한다고 지가는
접근성의 의존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근접성이 아닌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근접성은 접근성하고는 다른데, 근접성은 그냥 물리적 거리,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만을 말하는 게 근접성입니다. 접근성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고,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입지 조건은 양호하고 그 가치는 높습니다. 하지만 접근성에도 예외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반드시 언제나 꼭 접근성이 좋을수록 좋다고 말하는 것은 틀립니다. 예를 들면 위험 혐오 시설인 경우에는 가까울수록 값어치가 낮을 수가 있고, 편익 시설인데 너무 가까운 나머지 용도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경인데요. 환경은 인접성과 관련이 있고, 환경은 부동산 활동을 지배하고 부동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은 환경으로부터 지배와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적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개념 중 네 번째,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 그 반면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는 이거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다르다고 할 수 있고, 부동산 활동 중에 주로 부동산 매매에서 나타나는 개념으로 법률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이었으나 거래 시에는 하나의 부동산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감정평가에서는 일괄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일괄평가를 하는 것은 복합 부동산을 말하는 거고, 복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상업용으로 쓰고 위에는 주거용으로 쓰는 그런 복합 건물은 각각 구분해서 구분평가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